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우리의 소망을 이뤄주는 감사의 힘. 감사라는 것이 우리한테 우리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 책은 넬런 넬슨이라는 분과요. 지니 르메어 칼라바라는 분이 쓰셨는데요. 넬런 넬슨이라는 분이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그런 감사의 습관 있죠? 그 책을 쓰신 작가분이세요. 그래서 원래는 이 책을 먼저 쓰셨고, 감사의 힘이라는 책, 이 책을 먼저 쓰셨고, 이 책에 대해서도 그렇고 강의를 많이 다니셨는데, 강의할 때마다 그 호응이 너무 뜨거워서 그 요청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 이야기를, 그 감사의 힘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요청들이 많아서 감사의 습관이라는 책을 쓰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책 감사의 습관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이 책의 이 부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얼음이에요. 얼음인데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얼음이에요. 얼음인데 이거는 그냥 일반 증류수의 결정체고요. 이 얼음에다가는 어떻게 했냐. 사랑해, 고마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한 얼음한테는 넌 정말 못생기고 나쁘고 못됐고 막 그런 안 좋은 말들 있죠. 그런 말들을 한 거예요. 너를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물을 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니까 이 결정체를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일반 이런 결정체였는데 하나는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참 아름답다고 말해주고 했던 이 얼음은 이렇게 예쁘게 변했어요. 그런데 널 죽여버릴 거야. 그런 말을 들었던 얼음은 이렇게 돼버렸어요. 결정체가. 이렇게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한테만 감사의 마음을 갖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물건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건, 식물, 동물, 살아있는 모든 것. 거기다가 물건까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 있죠. 그런 물건들한테도 고마움을 표시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좋은 영향을 주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전자제품이지만 좀 고장이 안 나고 자주 안 나고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오래 옆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치유 책을 봐서도 그 루이스 헤이 님이 쓰신 그 책을 봐서도 거기도 나오거든요. 이런 물건이나 그런 것들한테도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 책 말고도 다른 책에서도 그런 잠재의식이나 끌어당김의 법칙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책들을 보면 거기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뭐 자동차나 뭐 내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물건들, 그런 것들한테도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게 고장이 잘 안 나고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한 일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제가 운전하고 다니는 차가 오래됐어요. 지금 2005년식이니까요. 좀 오래됐죠? 지금 그래서 차가 달달달 거리기는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한번 싹 고치고 했어요. 손 보고 했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점검도 받고 하는데, 그래도 어디 갔다 오거나 그러면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안전하게 잘 달려줘서 고마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동차한테. 그래서 그런지 고장은 잘 안 나요. 고장 없이 아무 사고 없이 잘 달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라는 것이, 감사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한테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물건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또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냥 고맙다, 고맙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고 그게 감사가 아니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같이 함께 있어야 그게 감사라는 거죠. 여기서는 감사는 소극적 에너지를 발생한다고 해요. 그리고 적극적인 에너지를 발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중히 여기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적극적인 에너지를 발생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같이 함께 했을 때 진정한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책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주는 대로 받는다. 호의는 호의를 부른다. 이런 말들이 과학적인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진동 에너지로 가득 찬 우주에 살고 있다. 따라서 당신이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에너지가 되돌아온다. 내가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고 내보내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에너지가 그대로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대로 받는다. 이것은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식물의 신비한 생애라는 책을 쓰신 피터 톰킨스라는 분이요, 이런 실험을 하셨어요. 식물에 3가지 식물, 똑같은 동일한 3식물을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식물한테는 정말 아름답다. 넌 어쩜 이렇게 예쁘니? 그러면서 새로 돋는 새싹도 너무 앙증맞고 이쁘다고 하면서 정말 튼튼하게 자라라고 그렇게 애정을 듬뿍 담아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식물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식물한테는 무관심하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식물한테는 뭐라 그랬냐면, 넌 정말 못생겼다. 볼수록 볼품이 없다. 너는. 그러면서 너 같은 꽃은 공들여서 가꿀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막 안 좋은 말들을 불평, 불반, 비난 그런 말들을 막 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난 다음에 똑같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확인을 해봤어요. 어떻게 됐는지. 첫 번째 식물은 애정을 많이 줬잖아요. 사랑을 많이 줬잖아요. 그 화분은 너무 튼실하게 잘 자란 거예요. 싱싱하게 아주 튼실하게 잘 자랐고요. 두 번째 식물은 그냥 보통 그냥 아무 커다란 그렇게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비단 받은 그 식물은 어떻게 됐냐면 비실비실 기운이 하나도 없고 제대로 자라지도 않고 그랬던 거예요. 식물에도 그만큼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그 식물이 자라는데도 그만큼의 영향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책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면 긍정적인 동조 현상을 끌어들여 삶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다. 마음이 행복해지면 감사가 훨씬 쉬워진다. 특히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더욱 감사가 넘칠 것이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그 조건이 뭐냐면요. 행복의 조건이 감사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만큼 행복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 관련된 책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감사일기 쓰기,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에너지,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것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삶에 꼭 필요한 요소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내가 힘든 상황이든 좋은 상황이든 불편한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찾아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책에 감사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나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1번부터 7번까지 내가 해당하는 거에 그걸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1번이 가장 부정이에요. 2번이 부정, 3번은 약한 부정, 4번이 중간, 5번이 약한 긍정, 6번이 긍정, 7번이 강한 긍정이에요. 그래서 4가지를 질문을 드릴 건데요.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그 숫자를 써주세요. 나중에 그걸 합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나에게 감사한 일이 매우 많다. 내가 생활할 때 나에게 감사할 일이 매우 많다. 두 번째는 만일 감사할 일의 목록을 모두 적는다면 매우 길 것이다. 만일 감사할 일의 목록을 모두 적는다면 매우 길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여러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나는 여러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거기서 1번부터 7번까지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적으시면 돼요. 1번이 강한 부정, 7번이 긍정, 강한 긍정이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나이가 들면서 내 인생의 한 부분을 장식했던 사람이나 사건, 상황에 대해 점점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 나이가 들면서 내 인생의 한 부분을 장식했던 사람이나 사건, 상황에 대해 점점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 네, 다 적으셨나요?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또 드릴 건데요. 이 2가지 질문은 거꾸로예요. 7번이 강한 부정이고요. 1번이 강한 긍정이에요. 그리고 4번이 중간이고, 그러니까 어디에 속하는지 그 숫자를 적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주변을 둘러볼 때 감사할 일이 많지 않다. 주변을 둘러봤을 때 감사한 일이 많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에 감사하게 되려면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할 것 같다. 내가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에 감사하게 되려면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할 것 같다. 네, 다 적으셨나요? 그렇게 해서 점수를 다 합하는 거예요. 그 숫자를 다 합해서 그러면 6점에서 42점 그 사이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높을수록 감사가 많은 사람이라고 해요. 이 점수가 높을수록 감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내 기분에 느끼는 그런 감정들 있잖아. 그것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만큼 나한테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게 감사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감사했었던 일들이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